안녕하세요. 감사학교 TV 이의용입니다. 오늘은 빚을 갚는 감사.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천냥빚을 갚는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콜라 스타일의 감사를 하자. 어, 뭔가 내게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상대방한테 콜라의 거품이 막 일듯이 좀 열정적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서 표현하자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콜라 스타일은 그 자리에서 즉시 표현하는 게 콜라 스타일입니다.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하죠. 여러분 뭔가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감사하면 그게 나도 느낌이 떨어지지만 상대방도 김새입니다. 상대방은 언제나 뭔가 베풀고 나면 저 사람은 언제쯤 나한테 고마워할까? 고마움을 표현할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하고 있다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맥 빠지잖아요. 김새는 거죠. 거품이 다 새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할 때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집중해서 시선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운지를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보다는 그걸 그렇게 해줘서 내가 이런 것이 참 좋다. 정말 고맙다. 어떤 이웃이 밭에서 막 그 수확한 채소, 배추를 한 다발 갖다 줬을 때 마침 내가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했는데 이걸 줘서 오늘 점심에 이 쌈으로 뭐 이렇게 뭘 먹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든가. 오늘 고기를 사왔는데 고기를 먹으면은 어떤 쌈 같은 게 필요했는데 이 쌈을 오늘 줘서 너무 고맙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기대할 때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요만큼 고마워할 거야. 근데 10% 이상은 더 화끈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기대한 것보다 10% 아래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김새는 거죠. 다음에는 주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약간 오버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갚아야 된다. 언젠가. 하나 받았으면 또 하나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 표현 방법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감사해 올 때 그때 반응을 해줘야죠. 역시 하던 일 멈추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습니다고 얘기할 때 그냥 네 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시선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서 잘 받아주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만의 말씀 다 하십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뭐 우리가 thank you 그러면 you are welco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에서는 thank you 하면 you are welcome 하면서 왜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고맙다는데 당신이 나한테 좋은 일 해줘서 내가 고맙다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고맙다는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음식점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또 기껏해야 네, 오늘 음식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는 80도로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20도로 대답을 해주면 내가 뭐하러 80도까지 얘기를 했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항상 천만에요. 별 말씀을 이럴 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 천만에 말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웃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해줘야죠. 그리고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맛있게 드셔주셔서 우리 식당 참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로 저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인사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뿐만 아니라 손짓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엄지척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죠. 이 수어라고 그래요. 수어에서 요게 이 표현이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고맙다는 표현. 그래서 이제 멀리 있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표시를 해 주시면 이것이 인제 고맙다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SNS를 통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부모님께 이제 감사하다고 이걸 문자를 보내도록 하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게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런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수업 시간에 또 고맙다는 표현을 보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나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놀래 가지고 아주 뭐 "돈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색한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네. 또 이런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어 표현할 수 있죠. 등짝에다 저는 이렇게 붙이게 하는데, 등짝에다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디 교회 어떤 일정한 곳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 집사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어디에인가 이렇게 붙여 줌으로써 이분이 '내가 이렇게 뭔가 작은 걸 베풀었는데 이분이 이렇게나 고마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서로서로 그죠? 격려가 되고 신나는 거죠. 예. 이렇게 '교회에 이런 게시판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게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좋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교회 만들어서 포스트잇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짧게 적어서 붙여 주는 거죠. 혹시 아나요? 여기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자꾸 좋은 일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죠? 교인들에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잘하게 되고, 이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남을 칭찬해 주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받고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감사를 표현해 왔을 때 반응을 잘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